네, 조영태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박영선 위원장이 지금 계속 잠적되고 있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마도 이 명색이 비대위원장이었고 또 원내대표였었는데 당에서 최소한의 그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은 모습에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두고 하여튼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저희들이 좀 화면 준비했는데 화면 좀 잠깐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시죠. 탈당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사실이 또 아니길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모든 현안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전수조사랄지 아니면은 전체 의원들의 뜻이 정확히 반영돼서 결정돼서 당론이 만들어지는 그런 당내 민주주의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 때까지는 그런 박영선 대표의 거취 문제에 관한 어떤 논란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박영선 대표의 어떤 선임 행위가 설득력을 얻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단위로든지 선정위원회를 먼저 만들자. 자, 박영선 위원장이 과연 탈당을 할까? 지금 뭐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 뭐 전체 의원들 의견 모으고 있다고 한다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당내 분위기는 많이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저마다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네. 걱정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과연 박영선 위원장이 탈당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건데 조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이미 박영선 원내대표라고 네. 표현하겠습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의 지금 정치적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의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렸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본인 스스로도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에 남아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이랄까요?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상실감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주 새로운 결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러면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당장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의 그거는 시기의 문제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말해서 친노 강경 세력 그리고 패권 세력들 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데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다시 뭐 화합을 해서 돌아온다든가 그 정도 아닙니까? 지금 당내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과연 이 당에 계속 그분들과 같이 할 것인가, 예.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제2, 제3의 일들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분당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아쉬운 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래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의원이 우리와 같이 만든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생각이 다른 또는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지 마라 하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이 되면은 결국은 이 분란만 저는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 또한 친노 강경 세력들은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이분들을 떨치지 않고서는 저희는 절대로 수권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요.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용광로냐 아니면 그 화채 그릇이냐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여기 새정치민주연합은 용광로 다 녹여서 이렇게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그야말로 따라 노르는 이 화채 그릇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국민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만불손합니다. 그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친노 강경 세력입니다. 패권 세력이죠. 그래서 그들만이 옳고 그들만이 선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 상대방이,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파트너가 있습니다. 여야가 있으면 여야에 대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만 존재하는 겁니다. 당 내에서도 자신들만 존재해야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의 덜러리에 불과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즉 그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적 사고가 아주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친노 강경 세력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는데 조 의원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박 위원장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안정환, 이상돈 두 교수를 투톱으로 하는 공동체제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투톱, 비대위가 무슨 축구 경기냐 이런 발언을 하셨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비상적으로 운영되는 한시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을 한 분을 빨리 모셔서 당의 위기상을 빨리 추스리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대장을 두 명을 안치되게 되면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투톱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축구 경기에 보통 투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것이 깔려있는가 하면은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계파적 이해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들의 어떤 계파적 이해관계가 저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미 대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아주 우스운 지금 형태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우리 당의 형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프로에 이제 이상돈 교수가 출연을 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당초엔 이상돈 교수 단도위원장으로 갈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내에 이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으니까 투톱으로 그야말로 어떤 좀 타협책이라든가 뭔가 고육책으로 투톱 체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투톱 체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시다시피 네. 저는 상식적으로 봐도 비대위원장은 한 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을 더 영입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문재인 의원도 깊숙이 저는 관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친노 강경 세력들이 저는 비대위원장의 선임 과정에서 특히 문재인 의원은 지금 미안하다고 또 트위터로 글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리 봤을 때 그분들이 깊숙이 관여된 이 문제가 를 봤을 때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본인은 어찌 보면은 상의를 다 하고 결정한 사안인데 또 그들이 또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막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당이 의사결정 구조가 저는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그 사전에 이제 조 의원도 전혀 귀띔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저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그 상임 고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당내. 상임 고문님들도 일부 상임 고문, 제가 말씀드렸던 문재인 의원하고 한 분 정도 더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상임 고문들하고는 전혀 논의가 없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문 의원 지금 비판을 하셨는데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지금 조 의원께서 특별히 또 지금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트위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트위터에 숨어 있지 말고 본인의 입장을 당당히 밝혀라. 말 바꾸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문 의원 책임이 크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옛날에 그 NNL 전국에 원본을 공개하자라고 주장하고 또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초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단체장 공천제 그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또 당을 또 흔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두 번이나 합의를 한 걸 가지고 또 이걸 추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상돈 교수의 영입권 관련해서 또 본인이 뒤에서 숨어서 트위터로만 그냥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숨지 말고 그리고 이상돈 교수님이나 안경환 교수님 개인에게 저는 사과할 것이 아니라 당원들과 국민들께 그 당당히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이상돈 교수가 저희 프로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문재인 의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는가. 그건 무슨 얘기였는가 하면 자신이 그 자기를 추종하는 소위 뭐 얘기하자면 문재인 계파라고 하는 뭐 당내 이제 친노 강경파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의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곤혹스럽지 않겠나 그렇게 됐는데 그 시각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정치력도 없다. 정치력도 저는 실종됐다고 봅니다. 예.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관철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 하는 부분이고요. 세월호 특별법 문제 역시도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추인을 하러 왔었으면은 예. 그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한테 자, 이건 우리가 잘할 테니까 유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네. 오히려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저도 가만히 보면은 네. 그냥 초선에 불과하다. 초선 의원들은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 지역구에서부터 네. 열심히 갈고 닦아서 좀 천천히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초선 의원이 마치 다선 의원들, 7선, 8선 의원의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 의원은 3선 의원이신데. 그래서 저는 예. 사실은 따져보면 2번 떨어졌거든요. 예. 실제로 제가 5번 아. 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치를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시 배워라. 예. 지금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이건 초선에 불과하단 말이죠. 아니 그래도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갔을 정도면 실질적으로 한 6선, 7선 되는 그 정도 아닙니까? 모바일 투표한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예. 진상 밝혀야 되거든요. 예. 모바일 투표내가 당선된 후보입니다. 사실 진상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걸 어찌보면 그 진상도 그때 안 밝힌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는 본인만 후보가 아니고 정동영 후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정동영 후보는 지금 그나마 좀 조용히 자중자애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초선으로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20대 총선에서 그 지역구가 지역구 사상구죠. 예, 예, 사상구에서 열심히 좀 갈고 닦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예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 사태에 이제 문재인 의원 책임도 있고,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박 비대위원장은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상처를, 내상을 입을 만큼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회복이 좀 불가능하다 네. 하는 생각이고요. 예. 만약에 지금 원내대표로 복귀를 하시더라도 좀 모양새가 매우 우습게 지금 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 걸 다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또 그 원내대표를 다시 수습한답시고 해봤자 예. 저는 이미 좀 그 선을 넘어서 버리지 않았나.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 쪽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의 지금 책임을 우리 조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지금 친노 강경파한테서부터 문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셨는데, 그럼 친노 강경파에 왜 이렇게 휘둘리는 겁니까? 당내 친노 강경파가 무슨 절대 다수도 아닌데 그 다른 의원들도 책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예. 그 재선 의원도 있고 삼선 중진들이 계시는데, 네. 이 고양이 앞에 쥐 비슷하게, 예. 이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거 보면 참, 위계 질서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정당은 차라리, 빨리 해체시키는 게 낫다. 국민들한테 봤을 때. 예. 그래서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국고보조금을 환수시키고 이 정당을 해산시켜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제3의 정당, 그러니까 건전한 세력들이 다시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서 수권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조 의원 뭐 발언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너무 세서 이 혹시 당내에서 그전에부터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조경태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냐 무슨 이렇게까지 세게 발언을 하느냐 그렇게 반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 80%가 국회에 들어와서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국민을 보고 네. 제가 정치를 해왔습니다. 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국민들을 가르쳐드리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새누리당이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율은 40%가 넘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 주장이 틀렸다면은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 옳다라고 하면 지지율이 최소한 40% 50%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 됩니다. 그러면 제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도 저는 명색이 부산에서 야당으로 3선 의원을 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58.2%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당이 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저는 정치인이지 당리 당락을 개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꾼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도 제가 그 친노 강경 세력 입장에서 한마디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면 우리 당에 있지 말고 새누리당으로 가라.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그분들이 새누리당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하는 행동이 새누리당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떠나주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저희가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가 대한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고 대중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부산에서 제가 당선함으로써 그 모습을, 가능성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겸손한 자세로 어떤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조금 더 국민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세월호당이 있다. 이게 세월호당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 조 의원께서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강경 세력들, 패권 세력들은 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시민운동가의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세월호당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일부 강경 세력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9월 15일 날 정상적으로 국회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민생 법안은 여야가 합의본 이견이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면 일은 하고 또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세비만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 이 후한무치한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루빨리 해산시키고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저 조경태의 주장이고 많은 국민들이 제 주장에 아마 동의를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권의 정계 개편, 소위 말해서 해쳐모여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시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합집산을 정치권에서 이합집산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당선을 의식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국민을 속이는 정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정계 개편 또는 지금 제3당을 만들려면은 적기가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선거가 내년에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을 때 차근차근 정강 정책을 잘 만들고 국민들께 비전을 제시해서 저는 국민들께 20대 총선에서 저는 심판받는 것이 그것이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지금은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130석이나 되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분당이 된다든가 뭐 흩어져서 다시 모인다든가 하면 그야말로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민들께서는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30석만 넘으면은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거든요. 국회에서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얼마든지 국정 운영에 저는 관여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또박또박 해 나간다면은 저는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아주 큰 의석을 저는 차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석의 그 모래알 같은 그리고 아주 무능한 정당보다는 차라리 3, 40석의 국민을 위한 정당이 저는 다시 뭉치게 된다면은 그 정당의 힘이 훨씬 더 타당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어쨌든 지금 주류가 있고 지금 조 의원님 말씀은 소위 좀 비주류 쪽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면 비주류들이 조 의원님을 비롯한 분들이 나가서 새로운 창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제일 좋은 것은 그분들이 나가주시면 좋은 건데요. 그분들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안 나가시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당 구실을 못하는 이 정당은 저는 빨리 해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을 빨리 환수하고 해산시킨 다음에 자기 색깔에 맞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 내에 조 의원님이랑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네. 수치를 제가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의원님들께서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당 정치사를 보게 되면 당을 쪼개고 나간다거나 또 당적을 바꾼다거나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례가 아주 드물거든요. 대개는 좋은 뜻으로들 당을 뭐 분당을 해서 나간다든가 했다가 사실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조 의원께서 그렇게 깃발을 들고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산적으로 분당을 하게 되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다만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만약에 제3지대에서 모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안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를 해서 조 의원께서 뭐 당권에 도전하신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당이 매우 어렵고 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조기 전대 이야기하기에도 예. 국민들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안으로 제시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는 저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그 강경 친노 세력이라 합니까? 예. 그 세력과 당당히 맞서서 한판 멋지게 한판 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을 쇄신시키고 전면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창조를 통해서 예.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은 저 역시도 적극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제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에 본회의를 이제 열어서 의사 일정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9개 민생법안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유감 성명을 냈는데, 그러면 조 의원은 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민생법안 처리에 참여하실 예정이신지? 네, 저는 제 한 사람이라도 예. 저는 본회의에 참석해서 여야가 합의본 겁니다. 예. 여야가 합의본 이 민생법안을 통과하는데 저도 일조할 거고요. 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역시도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서 국민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 의원 말씀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 뭐 더 이상 정리할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전부 조 의원의 뜻은 충분히 시청자들께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